안녕하세요. 출전고수 송지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4일간 또 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어제, 오늘 또 이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어제는 또 반도체주가 좀 강세였다면, 물론 개별주들, 골판지 관련된, 이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신선 제품 관련해서 또 음식료 업종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어제는 반도체, 오늘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또 이쪽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기분 좋게 설 연휴 이후에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좀 감사했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최대한 상승 전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쭉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오늘 이제 반도체도 갔고 오늘 디스플레이도 가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관련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딱 올려드리는 종목들 보게 되면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단기 급등주가 아니지만 여러분께 꾸준하게 수익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 2월 달에 이때 1월 수출을 보자. 2월 2일 날 제가 내보낸 종목이 알려드린 종목이 뭐예요? 네, 수출을 보고 OLED를 제가 보자고 그랬습니다. OLED. 에서 포인트를 잡고 AP 시스템을 소개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추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방송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한 기업,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30% 정도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댓글 달아드렸는데 EM텍은 이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10% 또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 경기 민감 sektor들 이렇게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보자고 했습니다. DI 파워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오늘 좀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흐름 한 4.5%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오늘 이제 OLED 쪽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이제 주시장에서 이제 앱에서 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제가 관련된 종목들 쭉 소개를 해드렸죠. OLED 관련 아침에 움직일 것 같아서 ICD 바닥권에서 소개를 해드려서 10%까지 급등이 나오고 SFA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힘스부터 해서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AP 시스템 관련해서 보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EN텍 올라갔죠. 관련된 종목도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AP 시스템도 2월 2일이니까 이때 알려드렸습니다. 상승 전에 알려드려서 2만원 중반대에서 3만 1,000원대까지 좀 올라왔고요. 덕산 네오룩스도 흐름이 지금 잘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덕산 네오룩스도 2월 초 이후에 좀 좋은 흐름이 참 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EM텍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좀 양호하게 좀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멀티플 어떤 종목이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제 어떤 가치주 성격이 있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 모멘텀이 형성됐을 때 멀티플이 상향되는데요. 이 부분하고 앞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고요.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멀티플을 받았던 업종은 2017년도에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하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이었죠. 바이오 쪽이었다면 그 이후에 미중 무역, 코로나 사태, 유동성 공급 지금은 모멘텀이 관련해서 반도체가 어떤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IT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여기에 전장용 관련해서 IT 부품, 전장 부품
이 추가적으로 이제 화학, 건설, 철강까지 이제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전하고 다르게 멀티플을 좀 형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고요. 결국은 성장성이 있는 섹터군과 종목군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강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하고 좀 제가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한번 쭉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2017년도에는 고점이 12배였습니다. 12배 정도의 그 토를 받아서 항상 우리나라 증시는 12배 올라오면 항상 꺾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14배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는 호황이 반도체였기 때문에 D램의 그 사이클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황의 한정이 좀 제약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멀티플을 확장하는 국면, 성장 구간이 아까 정해드린 대로 이 반도체 빅사이클 진입했고, 또 반도체에서 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산업, 전기차 이제 침투하기 시작했고요. 2차전지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 기업들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런 IT 플랫폼 기업,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뭐 넷플릭스라든지 다양한 이런 기업들이 좀 형성되면서 퍼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IT 섹터의 기반의 수출이 성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부분을 말하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타이틀을 가지고 요약만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은 이제 지금 현재 뭐 클라우드 판 기업들의 서버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어갔다면 앞으로는 이 IT 기업들이 부품단이 자동차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나 당착이 된다는 점이고요. 결국은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OLED라든지 다양한 어떤 IT 섹터가 전장용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도 비메모리, 자동차용 그 반도체 이외에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이 자동차에 침투해서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성장기에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어떤 기기가 나왔을 때 이 IT 전반에 성장했던 것처럼 이 전장이라는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 앞으로 성장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 조정이 나오면 나중에 기회로 봐야 되겠고요. 2024년까지는 좀 흐름상으로 상당히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출 뭐 구간 이 부분은 이제 지난때 언급해드렸기 때문에요. 수출이 이제 본격화 좀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 IT 기반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왜 현대차가 이전보다 좀 강하게 올라가는가, 매출과 이익은 그 이전하고 좀 다른데, 과거에 그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갔던 시점을 보게 되면 2000 리먼 사태 이후에 이 구간 이후에 해외 공장에 많이 증설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브라질, 러시아, 체코, 터키, 인도, 중국 쪽으로 공장을 계속 지었기 때문에 그 캐파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했겠죠. 이런 구간이 성장하면서 멀티플이 발생했고요. 이제 고퍼가 이제 발생하는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2011년도까지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 정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조를 벌고 그 다음에도 5조를 벌면 성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계속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뭐 현대차가 그 삼성동 부지에 그동안 돈 벌어놓은 거를 장부가 D존 정도 되는 이 장부 그 삼성동 부지 한전 부지를 10조 원에 삼성하고 경쟁하면서 10조 원에 딱 매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벌어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연구 개발도 쓰지 않고 토지를 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치주로 이제 변모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퍼가 주가 수익 비율이 한 5배에서 7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아랫방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반등했다가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제 코로나 그 터지고 나서 이제 딱 기묘하게 딱 맞아떨어진 점이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를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이제 부각이 된 거죠.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퍼가 50배 이상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멀티플이 발생한 거죠. 그전에는 현대차가 퍼가 5배에서 7배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오르는데 지금은 더 이상의 그 퍼를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멀티플이라는 것은 향후에 대한 성장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더라도 지금 2016년도에 주가가 고점이 17만 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인데 그때 한 주당 벌어들인 돈이 18,9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25만 원이에요. 9,900원밖에 벌어들진 않아요. 이번 뭐 대선 충당금도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풀어보면 그때는 7배, 지금은 22배. 이제 한 올해 정도에 12배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로의 주가에 있으면. 그래서 PBR 같은 경우도 0.45. 그래서 만약에 모두 정리해서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게 되면 현재 제가 주가가 17만 원짜리 갖고 있으면 34만 원을 쳐줄 수 있는 그 어떤 자산 가치로까지 어떤 가치주 성격으로 변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1대1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멀티플에 대해서 이런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더 강하게 반영되는 이 멀티플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퍼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퍼가 몇 배인지. 그래서 제조업 관련해서는 퍼가 한 10배 정도입니다. 제조업 관련해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한 10배 정도. 그리고 성장주로서는 전기차라든지 바이오 쪽은 뭐 50배 이상 고배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의 그 어떤 적정 주가의 가치를 보게 되면 현재 주가의 주당 순이익을 나누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다면 시가총액에 현재 벌어들인 순이익을 나누게 되면 딱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퍼라고 하고요. 이제 그래서 반대로 돌리면 현재 주가를 적정 주가를 주당 순이익에다가 주가 수익비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배의 가치를 제조업은 한다고 했죠. 그 전에. 그러면 그다음에 현대차는 한 5, 7배 정도니까 더 싸게 받았겠죠. 10배라면 어떤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보기엔 한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한 주당 벌어들인 돈이 10,000원이면 주가 수익 비율은 한 10배 정도. 이게 매년 이 정도 하면 주가는 10만 원이 되겠죠. 주당 이제 10만 원이 이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주가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순이익이 당장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올라간다면 15,000원 올라가면 15만 원이 되겠죠. 15만 원이 되지만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가는 지금 그동안에 10배의 그 고가를 받았던 점이 이제 멀티플이 발생하면서 만약 20배로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2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20만 원으로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전기차 섹터로 배터리 쪽으로 반영된다면 뭐 30배부터 50배가 되게 되면 주가가 30만 원,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순이익보다는 이 주가 수익 부위, 이게 퍼라고 하거든요. 이 퍼가 더 강하게 올라갔을 때가 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퍼를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하게 반영됐을 때 상당히 대세 상승의 그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결국은 이제 성장성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성장성 있는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치주일 때는 5배에서 7배 사이였지만 지금 12배 정도까지 올라온 점은 결국은 이제 성장주로서 전기차로서 성장주가 부각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관련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 주가 수익 비율이 멀티플이 고평가 받는 경우는 결국은 향후에 5년 후에 주가는 미래가치를 주고 받기 때문에 5년 후에 성장치를 보고 선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기본 사업에다가 새로운 성장 산업이
예, 하나 접목이 됐을 때 이게 알파 이온이 되고 이게 주가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좀 공부를 하시면서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요.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끊임없이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그 애플, 삼성, 이 샤오미 관련해서 경기 회복된다. 제가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IT 부품,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올라가잖아요. 반도체 올라가고 IT 부품단 이런 부분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카메라 모듈, MC넥스, 옵토론텍 이런 종목들,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PCB 관련된 뭐 대덕전자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장착이 되죠.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OLED 이 부분까지 계속 세 가지 결국은 애플발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쪽에 매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전장용 자동차에 침투하면서 기회 요인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 모듈부터 디스플레이, PCB, 반도체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기회 요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지금 스마트폰 기업들이 지금 탈바꿈에 가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는 PTC 히터, 전기차에는 히터가 열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적 저항을 이용해서 히터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산업이죠. 현대교차. 그래서 우리산업도 최근에 18,000원에서 이 종목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무방에서도 그렇고 3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자화전자도 PTC 히터를 공급한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런 거울을 통해서 운전자의 상태까지 센싱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까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MC넥스 상당히 좀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너링 하면서 이미 이제 화면으로 카메라가 그냥 잡아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판단하고 어느 수준에 있는 앞차가 어떻게 코너링 하면서 어느 지점에 움직이고 속도가 어떤지 다 찾아낼 수 있는 센싱 기능까지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너링 상황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거나 좀 차량 어떤 차선이 이탈하거나 그럴까지 다 잡아내는 경우까지 나와야지 진정한 자율주행이겠죠. 그래서 MC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저번에 이제 파트론이라는 기업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제가 이제 미코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서 이익은 계속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멀티플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소 발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멀티플이 되는 겁니다. 이 반도체로만 보면 어떤 이제 퍼 기준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 수소 앞으로 이제 이쪽의 산업이 확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본다면 이쪽에 멀티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코는 자체 개발한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장 가능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세라믹 전해질에다가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싸다는 겁니다. 효율면에서 싸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효율면, 차세대 연료전지의 각광을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해 3월에 서울시에서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신축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발전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장 확대에 따라서 좀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큰 건물에는 어차피 이제 발전기도 돌아가야 되고 난방 같은 거 다 해야 되죠. 전력 소모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이 킬로와트 시스템을 구축했고 KS 인증 획득 조달청에 이제 사업 진출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달청에 이제 그 어떤 진출해야지 물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8기가와트씩 이 부분도 모듈화되고 발전료 시장, 네, 연료전지의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미코라는 기업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 장비 세라미터 관련해서 좀 중요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산화 기반으로 성장성을 가속화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반도체용 세라미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본이 독점을 했습니다. 일본이 독점을 했는데 일단 일본하고 좀 안 좋으면서 또 그 삼성이 이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을 이 미코에 의뢰를 했고요. 이게 바로 지금 매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세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마다 그 온도의 그 적정 온도가 그 맞춰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증착 장비에 탑재되는 챔버의 온도 그 조절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닉 IPS의 주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네덜란드의 IASM 핵심 장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이 장비에 증착 장비에 장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삼성에 이 장비를 장착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닉 IPS 네덜란드 ASM에 이게 삼성전자를 통해서 납품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또 삼성전자에 또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매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착 장비가 상당히 이제 확대되고 있죠. 왜냐하면 고단화되고 다양한 이제 장비마다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증착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이쪽 히터 관련해서 상당히 양도의 흐름에서 온다면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미코라는 종목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약간 10만 주씩 매수를 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대해서는 이제 61선 자리 중요하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오늘 올라가는 점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전고점 이 구간까지 참 보시면 어떤 좋은 흐름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이제 SM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본의 증시가, 일본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어라운드 시점에서 본다면, SM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직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 저점에서 SM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키움증권사에서 이제 한번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KB증권에서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여줄 게 많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또 이수만 회장 약간 이제 탈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못 갔지만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좀 시간적으로 해결해 가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이제 NCT 그룹이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음반 판매량이 상당히 250만 장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음반 판매량이 상당히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이 이제 콘서트가 지금 부재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이제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뛰어갈까? 네, 콘서트장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히, 탄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 관련해서 소속 아이스트 타사, 공연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빅히트가 강하게 올라가는 게 이 플랫폼 관련해서 네이버에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플랫폼 관련해서 온라인에 대한 부분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갈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이번에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회사 나중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백신이 보급된다면 멀티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수익성하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일부분 보게 되면 좀 회복될 걸로 보이고요. 4분기 이익 같은 경우는 크게 좋지는 아직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리포트고요. 그래서 여기에 4분기 지금 NCT 매출 이 부분 성수기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기업 지금 신생 아티스트들이 지금 계속 활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공연 매출 중심의 일본하고 드림 메이커의 이제 지속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일본이 회복된다면 백신 접종에 따라서 회복된다면 상당히 상당히 탄력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턴어라운드. 지금 이제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 거의 지금 타사보다 상당히 앞으로 좀 강하게 이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NCT 그룹이 이제 완전체에서 나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NCT가 4분기 앨범 240만 장, NCT 127, NCT 드림, 웨이브를 합산하게 되면 500만 장 기록했던 만큼 기대되고 있고 올해도 3반기 라이브, 하반기 또 이런 아티스트의 활동이 계속됐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온 오프라인 콘서트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지금 장착이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본다면 올해도 2021년 NCT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 때문에 좀 묵혀 있는데요. 지금 NCT도 지금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을 6위까지인가? 7위까지 정도 6위까지 한번 진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되고 있고요. 최근에 드라마 라인업이 계속 키스트 흐름이 좋죠. 네, 키스트가 자해서로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영역 확장면에 그동안은 키스트가 적자였거든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되고 있고요. 또 경기 회복되면서 자회사 SM, CNC, 텐트폴 같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키스트 이 부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성장 속도가 무서운 이제 자회사 DOU 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SM만 뿐만 아니라 YG, JYP 같은 아티스트들도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뭐냐면 팬하고 지금 아이돌 스타하고요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톡이라든지 카카오톡 같은 이런 카톡 서비스 같은 이런 서비스 SNS를 연결해서 이 팬이 유료로 가입하게 되면 아이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유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팬들에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어떤 서비스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SM뿐만 아니라 다른 타회사 아티스트들도 JYP부터 해서 이런 아티스트들도 이점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모멘텀이 형성될 걸로 보여서 올해 코로나 백신에 따라서 회복된다면 온 오프라인까지 이렇게 좀 더 성장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이제 플랫폼 사업이 SM을 통해서 확대될 걸로 봅니다. 주가면에서 지금 싸기 때문에요. 이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에서 아직 바닥권에 있습니다. 크게 아마 제가 보기엔 1차적으로 이제 반등하면 4만원 구간 갈 것 같고요. 이제 정상화 됐을 때는 다시 한번 5만원 중반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K-팝은 이번을 통해서 상당히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플하고 이 털 어라운드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또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무방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에 44만원 할인해서요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번에 가입하시면 문화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3만원, 제가 이번에 저희 제가 무방이라 하게 되면 PPT를 보여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PPT를 특별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망 종목과 이 내용들을 PPT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 교육 서비스, 교육 8강도, 교육도, 증권 교육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68-4735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수익 지금 일진 머티리얼도 매도하고 있고요. 송원 최근에 일부 매도하고, 덕산 네오룩스 이런 AP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종목들 최근에 SFA 반도체부터 해서요. 상당히 지금 수익은 상당히 지금 손절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오늘 무방하는데 왜 손절이 없냐고 그러는데, 손절 종목이 안 나오니까 계속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잠깐 언급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